You ready? 오늘의 Rebirth. 자, 일단 바로 어제 공개된 뜨거운 감자죠. 쿠키 영상에 스파이디 트래커가 등장했고 글리치 전환이 될 때 이 5자리 숫자 96283이 뜬다는 제보인데, 네, 우리 토비 스파이더맨의 지구죠. 그러니까 다른 우주의 스파이더맨이 감지되었고 이게 토비 유니버스의 지구가 된다는 거, 즉 우리 어텐저가 다시 한번 출연한다는 연결고리인데, 일단 제가 1프레임 단위로 바로 체크해봤습니다. 아우 눈 빠지겠다 이씨. 일단 숫자로 추정되는 형태는 아예 안 보였고요. 이 숫자 비슷한 도형은 나왔어도 이게 바로 전 장면에 나왔던 행성에 퍼지는 형태라 그냥 숫자로 보려는 심리가 뇌이징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쿠키의 재미가 요런 거긴 한데, 제가 앞선 쿠키 분석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이번 쿠키에는 크게 3가지 해석이 있죠. 첫 번째는 마일즈 스파이더맨 발견, 두 번째는 토비 스파이더맨, 세 번째는 시크릿 어즈 연결떡밥인데, 사실 뭘로 추려도 그럴싸합니다. 이 둠대랑 C5에서 풀기 전까진요. 일단 데스틴 감독이나 제작진들이 나중에 비하인드를 풀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관련 떡밥 뜨면 바로 다뤄볼게요. 다음은 무띵 인스타 DM으로 받은 질문인데요. 내가 생각한 이번 영화에서 큰 떡밥 중 하나는 네드의 빌런 떡밥임. 네드가 식료품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으로 이끈 약물을 사먹는 장면이 있고 스스로도 이를 끊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결국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 네드가 얼마나 이것을 끊기 어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함. 생각해보면 이런 뜬금없는 장면을 마블이 괜히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네드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결국 옐로우 고블린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네드가 슈퍼에서 샤크파이어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사먹죠. 사실 이때 톰 홀랜드의 무알코올 맥주 브랜드인 베로도보입니다. 네드의 에너지 드링크 씬은 정확히 3차례에 거쳐서 보여주죠. 이 구매하는 장면 좀 길게, 피터가 지하철로 따라가면서 네드가 이걸 먹는 걸 보고 집에 도착해서도 MJ가 몰래 이걸 빼서 남친이랑 꽁냥꽁냥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마블이 괜히 이런 장면을 넣었을 것 같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머 팔 떡밥 이 정도의 장면이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영화엔 요런 느낌의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즉 제작진들이 의도적으로 관객들에게 상상을 심어주는 형태라 볼 수 있고, 이 드링크 떡밥이 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고블린 계열 빌런의 원리 자체가 정확하게 이런 약물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원작에서 노먼 오스본의 포뮬러는 힘을 주는 대신 이렇게 정신을 갉아먹는 약물이었고, 콧고블린은 이 부작용을 제거한 계량판을 쓰죠. 즉 무언가를 삼켜서 힘을 얻고 대신 자아를 잃는다라는 설정이 이 고블린 서사의 뼈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영화의 배치가 다르게 보이죠. 네드는 지금 에너지 드링크 하나 못 끊는 사람이고, 만약 훗날 훨씬 위험한 걸 손에 쥐었을 때 네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보여준 거라면 꽤 잘 짜인 복선이죠. 자,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MJ가 어떤 대기업 면접에 붙었는데 거절하는 장면이 있죠. 이 회사의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냥 소울리스 코퍼레이션 이라고만 하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오스코프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만약 이 떡밥을 나중에 풀게 된다면 결국 중독성 물질에 취약한 네드, 그리고 MJ의 이름 없는 대기업 떡밥을 동시에 던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드는 노예에서 슬링링을 만지자마자 포탈을 열었죠. Just wish we could see him. 우리 오이 형이 수개월 걸린 거를 얘는 그냥 이틀 만에 해버립니다. 또 집안에 마법이 흐른다 말했고, 마지막엔 오이 형의 망토까지 사용하죠. Thank you, Mr. Cape, sir. 이번 영화에서 네드의 마법 능력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도 언젠간 풀 거라고 봅니다. 정리해보면 네드의 마법적인 재능, 의존적인 성향, 조작된 기억까지 네드를 빌런화시키기엔 최적의 조건이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유머 팔 떡밥 이 정도의 장면이라 보고요. 마블이 네드의 빌런화를 구체화시킨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 떡밥들을 써먹지 않을까. 마담 앱이랑 크레이브는 나오나요?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분은 잠을 안 자나요?
거의 안 잔다고 알고 있습니다. 헐크가 엔드게임 때 손가락 튕겨서 팔이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이번 스파이더맨 작품에선 회복을 다 한 건가요? 그 다음에 나온 이상한 변호사 노근형이라는 드라마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샹치 쿠키에선 이렇게 깁스 차고 있다가 이 노근형이라는 드라마에서 억제기도 나오고 팔이 회복하는 과정도 보여줬죠. 드라마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무팅 몰아보기로 봐. 근데 보니까 결국 피터 파커는 대학교도 못 가고 고졸로 남았는데 그 장비랑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했을까요? 갤럭시도 최신판 쓰던데 아이 대체 피터 돈은 어디서 나오냐 요런 말들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 피터가 사는 집만 해도 뉴욕 한가운데 아무리 성명 낀 창고를 개조해 쓴다 해도 한 달에 돈 1,000원 우습게 나가겠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최신폰에 이 첨단 장비들만 해도 몇천원 나가 보이죠. 개봉 전에 뉴욕에서 열린 브랜뉴데이 팝업을 보시면 이 고양이 실종 전단지 같은 것도 벽에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피터가 푼돈벌이 할 수 있는 수단들 요런 걸 제작진들이 약간의 떡밥으로 깔아뒀고 개인적으로 메이 숙모의 유산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피터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메이 숙모의 유산은 남아있겠죠. 또 피터가 토니와 해피와도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메이 숙모의 사망 이후에 해피가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줬을 것 같고요. 이 데드풀과 울버린 보면 해피가 살짝 나오는데 Get back out there. We'll keep an eye on you. Good luck. 사실상 토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른팔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겠죠. 징그레이가 퍼니셔에 들어갔을 때 와우 이 사람은 미쳤는걸?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봐야지 알 수 있나요? 이거는 퍼니셔가 나온 드라마 전체랑 얼마 전에 50분짜리로 나왔던 그 퍼니셔 원 라스트 키를 보시면 되는데요.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드리면 퍼니셔는 원래 미국 해병대 특수 교관 출신이에요.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가족 전부가 몰살당합니다. 이 프랭크가 보는 눈앞에서요. 그 이후로 한창을 방황하다가 마피아부터 동네 잡범들까지 사회 악이라 불린 것들은 그냥 싹 다 싸그리 그냥 죽여버리고 다닙니다. 이름 그대로 처벌해버리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진이 프랭크 머리에 들어서 본 건 아마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장면부터 지금까지 분노와 고독 속에 살아온 모습이겠죠. 사실 징그레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퍼니셔의 톤이 지금까지는 그대로 쭉 유지돼 왔는데 이번 영화에서 많이 바뀝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She tells me I gotta come watch you. Did she actually say that to you? Are you blushing? How could you tell if I was blushing? I'm wearing a mask! 기존의 퍼니셔 톤을 좋아했던 팬들은 실망 좀 했을 거예요 아마. 옐레나가 등장한 것은 다음 영화 둠스데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원래 그 자리는 실버 세이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스파이더맨보다 다른 캐릭터 비중이 높아져서 옐레나 카메오 등장시킨 스토리로 바꾼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꿀백님 5,000원 감사하고요. 원작의 실버 세이브를 끌어오셨는데 사실 지금 옐레나가 나와도 사람들 반응이 아이 블랙이도 스칼렛 요한스는 아니었어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실버 세이브를 데리고 오면 사고 납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의견 같아요. 사실 MJ 옥상 씬도 실버 세이블 떡밥이 살짝 나왔죠. 근데 지금 소니 쪽의 사정을 보면 이 실버 세이블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캐릭터의 등장 계획이 빠그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실버 세이블의 인지도, 역할면에서 크게 데려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향후 발판이 될 이 뉴 어벤져스의 리더를 이번 영화에 끌어오고 이 스파이더맨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죠. 마지막 징그레이 버스 타고 가는 장면에서 가을 분위기 숲길로 가던데 분위기가 딱 엑스맨션 주변 풍경 같던데 엑스맨션 가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저도 다시 보면서 마지막 장면 더 유심히 봤는데 이 가을풍의 분위기나 들판 온도, 습도 딱 엑스맨션 떠오르게 만들죠. 끝에 약간 건물도 보이긴 하더라. 아직 616 지구엔 엑스맨션이 있는지도 또 다른 엑스맨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니 진이 어디로 갔는지는 다음 영화에 나오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엑스맨은 다른 지구의 존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징그레는 어떻게 MCU 지구에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엑스맨은 다른 지구의 존재가 맞긴 했는데요. 7년 전에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지구의 엑스맨들은 또 따로 있고요. 지금 616 지구에도 엑스맨들이 존재한다는 설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그레 같은 엑스맨들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폭스 엑스맨들은 우리가 봤던 그 울버린, 매그니토, 사이클롭스 등등 원래 요 멤버들이 메인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옆 동네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근데 디즈니가 이걸 한 방에 다 먹어버렸죠. 이제 맘대로 출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만든 첫 영화가 지난 데드풀과 울버린이었죠. Suck it, Fox. I'm going to Disneyland. 그 밖에 MCU엔 뮤턴트를 하나둘씩 야금야금 넣고 있긴 합니다. 이 잼민이 미즈마블부터 블랙팬서에 나왔던 네이머,
얘네가 다 뮤턴트인데 근데 엑스맨 1편에 나온 게 2001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됐습니다. 배우 갈아 끼워야겠죠. 근데 울버린의 휴잭맨이나 패트릭 스튜어트의 찰스, 이현홍의 매그니토 등등은 아직까지도 건재하시죠. 근데 마블이 이제 이걸 싹 다 리부트합니다. 남은 어벤져스 2편 끝나면요, 지금까지 마블이 연병 떨었던 그 멀티버스가 끝이 나고요, 이제 엑스맨을 메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꺼낸 리부트 카드가 이번 징그레인 거죠. 기존의 엑스맨들은 다 리부트하고 아예 젊은 배우들로 교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그레 같은 친구들은 6.16 지구에 존재했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존재할 겁니다. 아마 엑스맨의 메인 멤버인 로그, 비스트, 사이클롭스 요런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겠죠. 어떻게 등장시키냐는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에 달려있고요. 나머지 멤버들이 6.16 지구에서 튀어나올지 다른 우주에서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16 지구의 엑스맨은 징그레이 혼자일지도 모르고 나중에 모든 행성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엑스맨 멤버들이 구성될 수 있겠죠. 이건 우리 빡빡이 형한테 달려있죠. 일단 엑스맨 캐스팅이 점점 짜여지고 있는데 요건 제가 엑스맨 영상에서 단독으로 다뤄볼게요. 핸드 저 여자 배우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핸드 여자 배우분은 제가 인스타다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시더라고요. 핸드의 리더 스노우 역을 맡으신 판 샤오샹이란 분인데 유수 선출에다가 액션 배우, 주로 스턴트 더블로 활동 중이시고 샹치에서 샬링의 스턴트, 더마블스에서는 미즈마블의 스턴트 하셨고요. 또 영화에 거의 1분도 안 되게 나오셨지만 겁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분, 그거 내 옷 아니에요? 애 주인공. 이분은 신예 배우 테린 마리 버틀러라는 분인데요. 형 뭐해? 그 애으로 섭외 안 하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들을 읽어보고 재밌는 떡밥풀이 시간까지 진행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다들? 제가 미처 못 읽은 DM만 200개가 넘고 진짜 아직도 못한 게 진짜 많아요. 둠스팅크 안 한 지 10일째야. 그래서 스파팅크는 한 템포 쉬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오디세이도 개봉했으니까 꼭 보러 갔다 오시고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무띵이었고요. 다음 스파팅크 언제 뜰지 모르니까 빨간 버튼과 알람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